안녕하세요. 맛있는 의학 이구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비타민C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노랗고 상큼하고 달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 비타민C는 순백색이다. 또 맛이 엄청 시기 때문에 음미하면서 먹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비타민C와 연관된 인류의 진화론, 그리고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는 장관용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영상 맨 마지막에 여러 말 필요 없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와 관련된 인류의 진화론을 보기 위해서 문제를 몇 가지 좀 내보겠습니다. 다음 동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답은 콩팥, 신장입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 비타민C를 콩팥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조류, 파충류, 양서류는 이 비타민C를 콩팥에서 만들어요. 워낙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기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C를 합성해서 씁니다. 자, 다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답은 간입니다. 포유류는 비타민C를 간에서 만들죠. 이 동물이 진화하면서 이 비타민C 생산을 콩팥에서 간으로 옮긴 겁니다.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C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생산 공장을 큰 곳으로 옮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숭이, 귀니피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비타민C를 싹 다 섭취를 해야 합니다. 약 6천만 년 전에 이 돌연변이로서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은 거죠. 그 당시에야 주변에 싱싱한 비타민C가 천지사방에 널려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토양의 변화, 갖가지 공해, 조리 방법이 이제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가 되고, 식단의 변화, 이 괴혈병이 올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스스로 비타민C를 합성하는 동물은 평소에 비해 질병 상태이거나 비상 상태 이럴 때는 비타민C 합성량이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몸에서 사용하는 비타민C 용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사람 얘기로 돌아가 보죠. 비타민C를 이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이 있을 겁니다. 이 용량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설사가 유발되게 됩니다. 이보다 살짝 작은 용량을 장관용 용량이라고 합니다. 즉, 설사를 하지 않고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이죠. 이것은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10g도 안 되는 용량의 설사를 하는가 하면 저의 경우에는 30g을 넘게 먹어도 끄떡없습니다. 이 동물에서는 질병 상태나 비상 사태 때 이 몸에서 합성하는 비타민C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에서는 이 장관용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열이 39도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멀쩡하게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열이 많이 난 거 봐서는 계절 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약도 처방해서 먹고, 이 환자들한테 낮은 수액도 전부 맞고, 비타민C를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 100g은 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설사도 안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정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저는 약도 먹고 또 환자들한테 하는 수액도 제가 다 맞고, 그리고 비타민C를 병행을 한 거죠. 다른 거 다 안 하고 나는 비타민C로만 다 날아볼 거야.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설사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물론 설사의 반대말이 변비는 아니지만 이 반대 상황이 변비잖아요. 우리가 비타민C 용량을 잘 조절을 하면은 대부분의 변비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처지가 다르니까 이 용량을 이렇게 제시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변비의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장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장을 싹 비우는 이 처치를 하잖아요. 이런 제품에도 요즘에는 이 비타민 C가 포함돼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여러 말 필요 없이 이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순수한 분말은 그냥 맨입으로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가루약이 요즘에는 잘 없죠. 근데 옛날 제 어릴 때는 가루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추억을 더듬으면서 먹어보면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가루약을 털어놓고 잽싸게 삼킵니다. 그리고 꼭 냉물로 입을 헹궈줘야 됩니다. 이 비타민C 성분이 입에 남아있으면 이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이 물 대신에 갖가지 주스, 뭐 저의 경우는 이제 커피랑도 먹습니다. 그러면 주스랑 먹거나 다른 거랑 먹으면 이 신맛이 훨씬 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C 반강의는 이제 30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간이 지나면 이 혈중에는 없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이 자주 나눠서 먹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g씩 3번을 평소에 먹는데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나 또 그날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를 많이 받거나 그럴 때는 양을 늘려서 먹습니다. 한 가지 빼먹을 뻔 했는데 이 비타민 C를 처음 먹기 시작하면은 이 장내 미생물이 변화되면서 엄청나게 방구가 나옵니다. 아예 어디를 가면 화장실을 확인하거나 이 방구를 아주 시원하게 배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미리 봐놔야지 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구 배출 기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은 1에서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는 가더군요. 지금까지 맛있는 의학의 이구진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